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7주차 3차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주차 3차시에서 부문별 원가 계산을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배웠습니다. 어, 부문이 있다 했죠. 제조 부문이 있고 제조 부문이 있는데 여러 개의 제조 부문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제조 부문이 있고 제조 부문이 있고 여러 개의 제조 부문이 있고 그다음에 보조 부문이 있는데 자 우리가 공장 전체의 제조 간접비 배부 기준을 쓰면은 우리가 이 제조 간접비를 공장 전체에 찍게 해서 공장 전체로 찍게 해서 그냥 제품 A, 제품 B의 하나의 배부 기준을 쓰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문별 원가 계산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분별로 제조 간접비를 달리 배부해주면 이건 큰 문제 없습니다. 여기서 배부해주는 건 각각 다른 배부 기준을 써서 배부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나온다? 여기서 우리가 보조 부문이 제조 부문의 원가를 보조 부문의 제조 간접 원가를 갖다가 배분을 해줘야 되는 요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 부문의 원가를 제조 간접 원가를 제조 부문에 배분하는 게 핵심 포인트다 했죠. 자,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이 우리가 부문 공통 원가의 배분 파트를 하게 되는데 먼저 원가 배분의 유형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원가 배분의 대상이 되는 원가는 제조 간접 원가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세요. 제품 A와 제품 B에다가 우리가 직접 재료비와 직접 농비는 발생된과 동시에 특정 제품에 모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우리가 공장 전체에 하나의 배부 기준을 쓴다면 이 제조 간접비를 하나로 모으면 됩니다. 자, 하나로 모아서 하나의 배부 기준을 쓰기 때문에 부분별 원가 계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보다 정밀한 원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 부분별 원가 계산을 할 때는 여기서 이 부분부터 들어갑니다. 제조기업에서 원가 배분의 대상이 되는 원가는 제조간접원가입니다. 제조간접원가. 이 제조간접원가를 배분을 해 주게 되는데, 그러니까 공장 전체의 배분 기준을 쓰면은 뭐 딴 배부가 필요 없고 한 번만 배부해 주면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부분별 원가 계산을 쓰게 되면, 자 보세요. 제조간접원가를 제품 제조원가에 배분하는 유형에는 자, 부문 공통원가가 먼저 배분해주고, 보조 부문의 원가를 배분해주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공장 전체 배분 기준을 쓰면은 요거만 하면 됩니다. 그죠? 제조 부문의 원가의 배부가 있는데 요 부분만 하면 되는데, 부문별 원가 계산에는 뭐가 더 있다? 부문 공통 원가를 배부해주고, 보조 부문의 원가를 배부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런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제조 부분이 있고 제조 A, 제조 B가 있다. 제조 부분 A, B가 있는데 근데 보조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이 보조 부분의 원가를 배분하는 게 핵심이 낫겠고요. 근데 그래서 이 보조 부분의 원가를 배분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배분해 주면 되겠죠. 하나만 해서 문제가 없는데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부문 공통 원가를 이 각각의 부문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원가를 각각의 부문에 나누어 줘야 됩니다. 이건 사실 제조 간접비 배부하는 거하고 거의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조 간접 원가를 부문 공통 원가가 뭐고 부문 개별 원가가 뭔지를 아시면 되겠죠. 개별 원가라는 놈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배분을 하는데 1차적으로 부문 공통원가를 배부해 줍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부문 직접 원가는 각 부문에 직접 집계를 하면 됩니다. 부문 그러니까 특정 부문에서 발생한 제조 부문 A에서 발생한 원가, B에서 발생한 원가, 보조 부문에서 제조 간접비입니다. 제조 간접비지만 각각의 부문에서 개별적으로 발생한 원가는 개별적으로 부문에 모으면 됩니다. 그러나 이 부문 공통 원가는 여러 개의 부문에 나누어 줘야 되죠. 이것도 배분 기준을 가지고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가를 배분하는 절차가 부문별 원가 계산을 쓰시면 첫 번째 부문 공통 원가를 먼저 배부하고요. 두 번째 보조 부문의 원가를 배부합니다. 세 번째가 제조 부문의 제조 간접 원가를 배부하는데 이미 이거는 배웠습니다. 배웠죠, 그죠? A 부분, B 부분에서 각기 다른 배부 기준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부문 공통 원가 배부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조 부문의 원가를 제조 부문에 배부하는 이 부분은 이 부문별 원가 계산에서 시험이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문 공통 원가가 뭐고 부문 개별 원가가 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문 공통 원가가 뭐고 부문 개별 원가가 뭔지를 보기 전에 제조 부문과 보조 부문이 뭔지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제조 부문은 그대로 제품의 생산에 직접 관여하는 부분이죠. 우리가 저번에 예를 들을 때 조각부, 도료부, 목각 인형을 만든다. 조각을 해서 조각부가 있고 도료부에서 색깔을 칠해서 완성하겠죠. 그래서 이걸 제조 부분이라고 하고 보조 부문은 제품의 생산은 직접 관여다. 제품 생산은 직접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조 부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을 보조 부문이라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보세요. 제조 부문 생산 부문입니다. 제품의 생산 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으로 조직의 주요 목적을 수행하는 부문입니다. 자, 보조 부문은요, 서비스 부문입니다. 제품의 생산 활동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고 제품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다른 부문의 용역을 제공하는 부문입니다. 보세요. 그래서 보조 부문의 원가는 조직의 주된 활동인 제품의 생산에는 직접 참여 안 한다 했죠. 않지만 최종 제품 또는 용역을 생산하기 위해서 반드시 수반되는 보조 부문의 원가는 이 보조 부문의 원가는 어디로 가야 된다? 최종 원가 대상인 제품이나 용역의 원가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조 부문의 원가는 전액 제조 간접비 당연한 거고요. 전액 제조 간접비에 해당하며 제품의 제조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보조 부문의 원가를 제조 부문에 배분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보조 부문의 원가를 제조 부문에 배분하는 절차가 핵심입니다. 여기에 보조 부문의 원가를 어디에? 제조 부문에 배분해 줘야 됩니다. 왜? 보조 부문이 직접적으로 제품을 생산하지 않지만은 제조 부문의 용역을 제공해서 제품을 생산하죠. 그죠? 그러니까 보조 부문에서 어떤 게 발생하더라도 제조 간접비는 맞습니다. 그죠? 근데 이 보조 부문의 원가가 제품의 제조에 관여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보조 부문의 원가를 제조 부문에 배부해서 원가 계산에 포함되어야 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조 부문의 부문별 원가 계산을 할 때는 이 제조 간접비를 어떻게 부문 개별 원가와 부문 공통 원가로 나눴습니다. 나눴는데 자, 우리가 볼게요. 보조 부문 A, 보조 부문 B, 제조 부문 1, 뭐 제조 부문 2라고 해놓읍시다. 2인데 자,
특정 부문에서만 발생했는 제조간접비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제조간접비인데 특정 부문에서 발생한 제조간접비는 즉 이걸 우리가 부문에서 개별적으로 발생했다고 해서 부문 개별 원가다 합니다. 개별 원가 혹은 부문에서 직접 부문별로 직접 추적이 가능하다 해서 부문 직접 원가라고도 합니다. 직접 원가, 부문 직접 원가, 개별 원가, 직접 원가 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볼까요? 특정 제조 간접 원가가 특정 부문에서 발생합니다. 즉 개별 원가 부문에 직접적으로 추적이 가능하므로 부문 개별 원가는 각 부문에 직접 배분을 합니다. 직접 모아 놓는다는 얘기죠. 즉 특정 부문에서 소유하고 있는 기계 A 부문이 갖고 있는 보조 부문 A에서 갖고 있는 감가상각비, 기계의 감가상각비, 여기서 기계의 감가상각비 특정 부문에서만 발생했다면 자 그냥 모아 놓습니다. 기계의 감가상각비나 수선비, 특정 부문에 속해 있는 감독자의 급료 등은 부문 개별 원가다 합니다. 부문 직접 원가다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여러 개의 제조간접비면서 여러 개의 부문에 걸쳐서 발생합니다. 특정 제조간접원가가 여러 부문에 걸쳐서 발생되어 개별 원가 부문에 직접적인 추적이 불가능한 원가 요소를 우리가 뭐다 한다? 부문 공통원가다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배분 기준을 사용하여 각 부문에 배분을 합니다. 공장 건물의 보험료나 공장 전체의 건물 보험료라든가 공장 건물의 감가상각비라든가 이 전체를 감독하는 공장 감독자의 급료 같으면 이거는 부문 공통원가가 됩니다. 자, 학교들 볼게요. 학교들 보면 우리가 자, 학교들 본다면 세무회계과 제조 부문이죠. 경영과 제조 부문입니다. 그죠? 도서관 직접 생산은 안 하지만 이 부분의 서비스를 제공하죠. 행정실 이 부분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럼 여기서 각각 발생한 부문 개별 원가는 모으는데 우리가 학교 전체의 건물의 감가상각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부문 공통원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줘야 된다? 적절한 배분 기준을 가지고 나누어 주면 되죠. 그래서 제조 간접비를 두 번 더 나누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 더 부문 개별 원가와 부문 공통 원가도 나누어서 배분을 두 번 더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이미 배웠는데 부문 공통 원가가 있으면 이렇게 부문 공통 원가를 적절한 배분 기준을 가지고 나누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문 공통원가가 이런 것들이 부문 공통원가가 됩니다. 여러 개의 부문에 공통적으로 발생한 전력비, 감가상각비, 간접 노무원가, 보험료, 임차료, 광열비, 재산세, 복리후생비, 공장장의 급료, 간접재료 원가, 시험연구비 여러 개의 부문에 공통적으로 발생한 원가의 배분 기준은 찬찬히 읽어보세요. 전력비는 각 부문의 전력 사용량으로, 감가상각비는 점유 면적이나 가액, 기계 가액으로, 간접 노무원가는 종업원수나 직접 노무원가, 이런 것들은 면적, 복리후생비 종업원수, 공장장 급료 종업원수, 간접재료원가, 직접재료원가, 시험연구비, 직접 작업 시간으로 나누어 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사에 가시면 이 부문 공통원가가 발생하면 이 배분 기준을 여러분이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푸실 때 이런 배분 기준을 주면 이것들이 결국 회사에 가면 활용이 되겠죠. 그래서 원가 회계는 문제를 찬찬히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이렇게 찬찬히 읽어 주시면 보세요. 전력비라는 이 원가의 인과관계입니다. 제조간접비 배분 기준은 전력 사용량과 가장 인과성이 높죠. 감가상각비, 건물 감가상각비다. 그럼 면적과 가장 인과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장 인과관계가 높은 놈을 우리가 배분 기준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배분 기준으로.
이건 했던 거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한번 봅시다. 이거 뭐 시험 문제는 이런 문제는 나중에 우리가 CPA 친다든가 혹은 세무사를 치실 때 2차 문제에서 크게 나오는데 여러분이 전산 세무 1급 정도 칠 때까지 이런 문제는 그냥 제조간접비 배부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볼게요. 주회계 2005월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 해서 부문 개별 원가 발생액, 부문 공통 원가 발생액이 이렇습니다. 각각의 부문에서 보세요. A, B 제조 부문이고 동력부, 창고부, 수선부는 예 보조 부문이겠죠. 보조 부문이고 요거는 제조 부문입니다. 각각의 제조 간접비를 따로 모아 봤더니 각각의 부문에서 발생한 개별 원가는 부문 개별 원가를 이렇게 별도로 집계를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부문 공통 원가가 전력비가 15만원 발생했습니다. 자, 전력비부터 볼까요? 전력비가 15만원 발생했는데 배부 기준이 뭐가 좋겠습니까? 네. 전력 사용량 1000kW죠. 그럼 1000kW니까 와트당 얼마요? 킬로와트당 150원이죠. 그죠? 자, 써볼까요? A, 제조분 B, 동력부, 창고부, 수선부인데 수선비가 5만원, 4만원, 4만원, 3만원, 만원. 그 다음에 간접재료 원가인데 특정 부문에서 발생했던 거죠. 특정 부문에서 발생한 원가죠. 이거는 2만원, 2만원, 만원, 3만원, 3만원 발생했습니다. 이제 부문 공통원가 배부해 줍니다. 부문 공통원가 중에서 자 전력비가 15만원 발생했죠. 15만원 이 합계란도 주면 되겠죠. 합계 적어주고 15만원 발생했는데 이놈이 어떻게 된다? 킬로와트당 150원이죠. 그 다음에 A는 어떻게 됩니까? 300kW당 150원이니까 얼마요? 45,000원입니까? 맞죠? 45,000원. B는요, 400kW에 150원이니까 6만원이죠. 동력부는요, 100kW에 150원이니까 15,000원이죠. 창고부는 150kW에 150원이니까 22,500원이죠. 그 다음에 수선부는 50kW에 150원이니까 75,000원 하시면 대보세요. 45,000원 플러스 6만원 플러스 15,000원 플러스 22,500원 플러스 75,000원 하면 잠깐만요. 300 곱하기 하면 45,000원 맞죠? 400 6만원 맞죠? 15,000원 맞죠? 아 이게 7.5다 그죠? 7,500원이다. 50kW 곱하기 150 하면 7,500원이니까 15만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의 배부 기준은요. 종업원 수도 가지고 가면 되겠습니다. 그죠? 복리후생비는요. 얼마가 발생했는가 하면 12만원이 발생했는데 종업원 수가 60만원입니다. 그러면 명당 얼마요? 나누기 60 하시면 명당 2,000원이다. 그죠? 그러면 제 A 제조 부분은 20명이니까 얼마? 2,000원이니까 4만원. B는 15명이니까 얼마? 3만원. C는 5명이니까 만원. 그 다음에 창구부는 얼마요? 10명이니까 2만원. 수선부는요? 10명이니까 2만원 하시면 7만원, 8만, 9만, 10만, 12만원 나오죠? 그러면 이놈을 다 모으면 A 제조 부문의 제조 간접원가. 이거 다 더하면 B 부문의 제조 간접원가. 그 다음에 동력부, 창고부, 수선부의 제조 간접원가가 각각 부문별로 집계되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문 공통원가를
각각의 부문에 배부하는 것은 제조간접원가 배부하는 거하고 거의 같죠. 공장 전체 제조간접원가 배부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시험 문제 나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이 보조 부문의 원가를 제조 부문에 어떻게 배부해 줄 것인가를 배우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크게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되겠죠. 요놈 고대에도 배부해 주는 거 별 문제 없죠. 그죠? 별 문제 없을 겁니다. 찬찬히 보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자, 이제 보조 부문을 갖다가 제조 부문에 배부하는 기준입니다. 뭐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보조 부문이 건물 관리다. 이때 여러분이 더 합리적인 배부 기준이 있으면 그대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죠? 이 하나의 예입니다. 건물 관리 부분이면 건물 점유 면적으로, 공장 사무 부문이면 각 부문의 종업원 수로, 동력 부문이면 전력 사용량이나 전기시설 용량으로, 수선 부문은 수선 작업시간 수선 횟수, 구매는 주문 횟수 주문 비용, 창고 부문은 재료 사용량 출고 청구 횟수, 검사 부문은 검사 수량 검사 횟수, 식당 부문은 종업원 수 같은 것들이 이 보조 부문의 원가를 제조 부문에 배부하는 기준으로 가장 인가성이 높은 배부 기준의 사례가 됩니다. 사례가 됩니다. 자, 이제 공통원가를 배부를 했죠, 우리가. 공통원가를 각각의 부문에다가 배부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부문 개별비와 부문 공통비가 각각 집계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제조 부문의 제조 간접비를 제품에 배부하는 3단계 전에 2단계, 우리가 지금 1단계 공통원가를 부문 공통원가를 각 부문별로 배부 기준을 정해서 배부해 줬습니다. 3단계가 각 제조 부문별로 집계된 제조 간접원가를 제품별로 배부해 주면 됩니다. 그 직전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보조 부문의 원가를 어떻게 한다? 제조 부문에 배부를 해 주게 됩니다. 배부를 해 주면 되는데, 자, 다시 이야기하면 공장 전체의 제조 간접비 배부율을 쓰면 이 3단계 그냥 제조 간접비 집계해서 바로 제품별로 나누어 주면 되는데, 우린 지금 부문별 원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 부문의 원가를 제조 부문에 배부를 해 주게 되는데요. 이 해주는 방법이 제일 쉬운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 직접 배부법입니다. 자, 사실 보조 부문 상호 간에도 용역을 주고받는데 이 용역을 주고받는 것을 인정한다?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즉,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래서 보조 부문의 원가를 제조 부문에 사용한 용역의 상대적 비율에 따라 제조 부문에 배부합니다. 그러니까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을 주고받은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보조 부문 간에는 상호 배부하지 않고 제조 부문에, 보조 부문에 집계된 제조 간접 원가를 제조 부문에만 집계를 배분을 해 주게 됩니다. 자, 문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세무의 공장에 두 개의 보조 부문과 두 개의 제조 부문 X, Y가 있습니다. 자, 보조 부문 X, 보조 부문 Y가 있습니다. X, Y가 있고, 그 다음에 제조 부문 A, 보조 부문 A와 B네요. 그죠? B, 제조 부문 X, 제조 부문 Y가 있는데, 원가를 모았더니 A가, 보조 부문 A가 20만원, B가 10만원, 10만원, X가 30만원, Y가 40만원입니다. 자, 그래서 총 발생원가, 제조간접원가가 100만원입니다. 그죠? 공장 전체에서 이 표를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제조간접원가 발생액이 총 100만원입니다. 이 100만원은 부문 개별비도 있고, 부문 공통비도 있는데, 어찌되었든 부문 개별비를 집계하고 부문 공통비를 모았는 총 제조간접원가가 100만원입니다. 100만원.
공장 전체 제조 간접 원가 배부율을 쓰면 이 100만 원만 배부를 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부문별 제조 간접비 배부율을 쓰는데 볼게요. 이 표를 잘 봐야 돼요. 자, 이렇게 표가 가로로 되어 있을 때도 있고 세로로 되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자, A 부분, 보조 부분 A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보조 부분 B에 몇 프로 줍니까? 20% 주죠. 그죠? 20%. 그 다음에 보조 부분 A가 제조 부분 X에 몇 프로 줍니까? 50% 주죠. 그 다음에 A가 Y에 몇 프로 준다? 자, A가 Y에 몇 프로 주는가 하면 30%죠. 그죠? 30%. 그 다음에 볼까요? 보조 부분 B가 A에 몇 프로 줍니까? 50% 주죠. 그 다음에 G가 G인데도 안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G가 G인데도 줄 수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문제는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안 나왔네요. 그죠? 보조부문 B가 제조부문 X에 몇 프로 주는가 하면 10%. 그 다음에 보조부문 B가 제조부문 Y에 몇 프로 줍니까? 40% 주죠. 자, 그래서 A는 B에 20%, A는 제조부문 X에 50%, A는 제조부문 Y에 30%. 보조부문 B는 제조부문 A에 50%, X에 10%, Y에 30% 줍니다. 프로테이지도 적어놨죠. 그죠? 이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직접 배분법에 의해서 배분을 합니다. 배분을 하니까, 자, 직접 배분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사실을 인정한다, 안 한다? 이놈을 인정 안 하죠. 자, 지워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워버리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게 50%가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보조부문 X의 5, 용역 수수 비율이 5 대 Y의 몇 프로? 3이죠. 그러니까 보조부문 A는, 자, 보조부문 A의 원가 얼마요? 20만 원은 X에 얼마 줍니까? 20만 원 곱하기 몇 프로? 5대 3이 돼야 됩니다. 그죠? 8분의 5. 그래서 계산하면 이게 제가 미리 계산했습니다. 12만, 네, 계산 다시 할게요. 20만 원 곱하기 5 나누기 8. 12만 5천 원입니다. 그리고 Y에는 20만 원 꼬배기 8분의 3을 주게 되겠죠. 7만 5천입니다. 50% 30% 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조부문 B의 원가 10만 원은 어떻게 준다? X에 10만 원 곱하기 10% 40%니까 5대 5분의 1로 하면 주죠. X에 2만 원. Y는 10만 원 곱하기 5분의 4니까 8만 원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주게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제조 부문을 앞에 써 볼게요. 이번에는 제조 부문 X, Y가, 자, 공통원가 배부종 원가가 얼마인가 하면 X가 30만원. 표는 자주 보시고 여러분이 손으로 그려 보셔야 됩니다. 이거 표 잘 그리는 게 실력입니다. 보조 부문 A와 B는 A가 20만원, B가 10만원 해서 합계가 100만원입니다. 자, 이제 배분을 합니다. 보조 부문 원가 배분을 하는데, 자, 보조 부문 A부터 배분합니다. A부터 배분하는데 20만원은 X에 얼마 배분했습니까? X에 12만 5천원, Y에 7만 5천원 배분해줬죠. 즉 20만원을 다 배분해주는데 X에 12만 5천원, Y에 7만 5천원, B에는 배분 안하죠. 그 다음 12만 5천원, 7만 5천원 해서 합계는 제로가 됐고요. B는, 자, 10만원을 배분해 주는데 어떻게?
X에 배부 안 해주고 A에 2만원, B에 얼마요? 8만원 이렇게 배부해줘서 이건 제도가 되겠죠. 자, 그 다음 합계가 X의 합계액은 얼마? 44만 5천원. Y의 제조간접원가 합계는 55만 5천원. 그 다음에 이거는 있던 거에서 배부해 줬기 때문에 제도, 있던 놈에서 배부되어 들어갔기 때문에 제도 합계는 100만 원이 되죠. 자, 이렇게 표를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표를 그리시면 이렇게 그림으로 풀었는 걸 표로 만들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인회계사 2차나 세무사 2차들 치시면 이 표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요거 다시 또 복습하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할게요. 대면 수업을 진행을 할게요. 아마 이거 들으실 때쯤은 대면 수업 공지가 나갈 겁니다. 그때 얼굴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